미량 요소에 대한 지난 영상은 작물 재배에서 미량 요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몸에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소량이나 미량 양분이 결핍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거나 병을 일으킵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비 하향 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작물 생장에 필요한 17가지 영양소 중 그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양만큼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량 요소이든 미량 요소이든 그 부족한 그 선이 하향 평균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아연이 부족하다면 비록 작은 양을 주지만 그 아연 부족한 만큼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작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17가지, 그 중에 농부가 공급해야 할 것은 14가지, 그 중에서도 질소, 연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황을 다량요소라고 하고 그 남은 8가지를 미량요소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왔고 많은 사람들이 미량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는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놈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갖추었습니다. 전문 농장에서는 미량 요소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데 물어보면 대부분 영양제라고 하여 비싼 값에 구입하여 사용하더군요. 이것도 내가 공부하여 준비한다면 더 낮은 가격에 준비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겁니다. 미량 요소 비료를 모두 갖춘다고 해도 몰리브덴,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이 8가지 미량 요소 중에서 6가지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니켈과 염소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니켈은 토양에 풍부하여 따로이 공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 몰리브덴입니다. 저도 농사 짓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몰리브덴은 질소를 고정하는 등 질소 대사에 관여합니다. 엽록소 형성에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콩과의 뿌리혹 박테리아 형성과 생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크게 발달시키고 질소 고정 능력이 탁월하여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는 콩과 식물에게는 꼭 주어야 하는 미량 요소입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콩과 작물에게는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콩농사는 석회와 몰리브덴이 짓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석회가 꼭 필요한 까닭은 땅이 산성 땅이면 뿌리혹 박테리아가 번성하지 않고 몰리브덴 흡수도 방해된다고 그렇습니다. 그 외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를 하니 콩이 잘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콩알맹이가 충실하는 데도 필요하죠. 콩은 밭의 고기, 즉 다른 작물보다는 단백질이 많죠. 대두, 팥 등 콩가식물 재배에서 몰리브덴을 사용하면 증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철분은 발색 발근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은 황과 함께 잎의 색을 향상시키고 망간과 같이 뿌리 발달을 돕습니다. 철분은 실제 토양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쇳가루는 지천에 있습니다. 이걸 식물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물에나 미생물에 녹아야 뿔이 흡수되죠. 식물은 물과 함께 양분을 흡수하고 물과 함께 식물체 내로 운반됩니다. 물에 녹지 않으면 다른 물질에 의해서라도 녹아야 흡수됩니다. 또 뿔이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식물체 이동은 칼슘처럼 이철은 느립니다. 비료로서 사용되는 철은 액상철이나 킬레이트 철입니다. 여기에서 킬레이트란 게이지개발처럼 다른 원소들과 친화적으로 흡수와 이동이 잘 되는 비료를 말합니다. 철은 pH가 높게 되면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붕소, 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산이 과잉살포되면 이 인산과 결합하여 인산철로 변하여 불용성이 됩니다. 망간은 철 설명 때도 얘기하였지만 식물이 뿌리 발달을 돕습니다. 잎 성장에도 관여를 하니 망간이 부족하면 생육이 느려지고 광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모든 작물에 망간이 필요 없는 경우는 없겠지만 특히 백악과 작물에는 필요합니다. 양파는 망간 결핍에 매우 취약합니다. 망간이 결핍되면 바깥쪽 잎에서 줄무늬 형태로 잎맥간 황백화가 나타납니다. 잎 끝마름과 잎말림으로 이어져서 결국 괴사하게 됩니다. 생장이 지연되고 작물 생장이 저해되며
구근 형성도 지연됩니다. 그렇다고 여러 미량 요소 중 망간만이 공급하면 안 됩니다. 붕소, 철, 아연 등도 필요한데 꼭 양을 따지자면 붕소와 철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리도 식물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엽록소 형성과 광합성에 관여하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생성에도 관여를 하며 과일의 숙성과 종자 형성에도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리도 철과 같이 토양 속에 많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금속 그 자체로는 식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물에 녹는 구리는 황산구리인데 이 황산구리가 녹으면 황과 구리의 이온으로 변하여 황과 함께 흡수되어집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광합성 및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니 식물 성장에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아연은 생장 초기부터 열매 성수까지 관여하는데 한마디로 고른 성장을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이 든 비료로는 황산아연이 있습니다. 여기는 황산아연을 비롯하여 황산구리, 황산망간 3요소의 하나인 가리, 황산가리, 황산을 첨가해 제조한 것으로 대체로 물에도 잘 녹고 효과도 빠릅니다. 당연히 이들 비료를 사용하면 황도 함께 흡수되어지고 영양소로서의 황의 효과도 함께 얻게 됩니다. 황은 식물체 내에서 양분의 이동을 돕고 맛을 좋게 하죠. 여러 미량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붕소입니다. 왜냐? 우리 토양이 부족하고 또 넣어도 유출이 잘 되는 영양소이면서 작물에게는 아주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붕소는 식물의 생장점에 있으면서 세포 분열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수정과 결실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며 특히나 이게 부족하면 작물 속이 비거나 검게 변하죠. 붕소가 들어있는 비료는 아시다시피 붕소와 붕산이 있습니다. 붕산은 자연 그대로 얻은 것이며 이 붕소가 물에 잘 녹고 흡수도 빠르게 되기 위해서 산을 넣어 분해한 것이 붕산 비료입니다. 뇌의 미량 요소로서 니켈도 작물의 고른 성장에 기여를 하며 부족 칼슘은 잎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니켈은 곡류나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어 이들에게 더욱 요구되긴 하는데 앞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토양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니켈 비료는 판매되고 있는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염소도 식물에게 꼭 필요한 미량 요소로서 물을 광분해하여 광합성 작용에 관여하고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염화가리,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소금 등 여러가지 비료나 물질 속에 존재하니 꼭 필요하면 그런 비료나 물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8가지 미량 요소 모두 각각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심는 작물에는 미량이니만큼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미량 요소들이 적절히 공급되어질 때는 작물이 그만큼 건강하게 자라며 수량도 더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물도 건강하게 자라면 그만큼 병해를 이기는 내병성도 더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량 요소에 대한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러한 미량 요소 비료를 어떻게 가성비 좋게 준비하느냐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